숙제한 게 기가 나는 거고. 혹시 이 중에 3-2 안 배우신 분? 나에게 좀 멋진 풀이를 갖고 오면은 멋진 풀이를 하나만 갖고 와주세요.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요. 범위는 3-2예요. 그 이상 거 쓰면 안 돼. 수학 거 쓰면 안 되고. 그 전까지는 88이고 반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혹시 그러니까 풀이가 몇 개 있는데 혹시 다른 풀이들도 좀 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요거 아이디어 있는 분은 나한테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작년 대처 3-2 작년 대처 기출문제였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뭔가 억지로밖에 뭔가 내가 풀었을 때 아 이게 출제 의도가 아닌데 라는 식으로만 나한테는 보여서 다른 게 있는데 도형으로만 하는 게 좀 눈에 안 익네요. 좀 짜증나게. 그래서 문제 공모 좀 하려고요. 그냥 혹시 심심하면 버스 기다리실 때 핸드폰 하다가 잠깐 핸드폰 하는 거 시간이 좀 아까운데 하실 때 한번 해주세요. 뭔 말인지 상황은 알겠죠? 접선이에요. 접선이고 여기 원의 중심이고 반원이에요. 정사각형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4겠죠. 작년 대천 기출 문제인데요. 그 3-2 내신 교재를 내가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별 좀 하고 있는데 뭔가 나이스한 풀이가 더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나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픈소스로 좀 하자. 집단지성으로. 자,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1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뭔가 아직 딱 각 잡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각 잡고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잘 안 보여. 저쪽 넓이가 잘 안 보여서 간단한 걸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내가 하다가 잘 안 보이는 문제 학생들한테 외주 맡기면 기가 막히게 잘 해오는데, 이런 거는 숙제 해오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오는데 가끔 이런 거 한 문제씩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 해오시는데요. 맞아. 그 문제도 한번 외주 맡겼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창의력 수학이니까 막나래 해야지. 홍대 논술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홍대 수리 논술 문제인데 중학교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수리 논술 문제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3년 전에 나왔어가지고. 자, 우리는 아까 전에 그 14단원으로 다시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204페이지를 약간 다시 머리 좀 풀어보죠. 머리 좀 풀어보죠.
지금 보면은 x가 3 이상 10이야. y는 2 이상 이거 y는 2 이상 6 이하인 상황입니다. 이거 할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뭔가 공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나가립니다. x 더하기 y입니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최대값이 범위의 오른쪽, 최소값이 범위의 왼쪽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최소값은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걸 더해야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 작은 거 더하니까 5가 되고요. 최대값은 큰 거에 큰 걸 더하니까 16이다. 뭐 이게 어렵지는 않죠. x 빼기 y는 여기서 뺄셈이랑 나눗셈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때가 제일 작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때가 제일 크죠. 이거를 상상하면서 가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때가 제일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때가 제일 크니까 8이다. 요렇게 가는 거고요. x 곱하기 y는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를 곱할 때가 제일 작다. 큰 거에다가 큰 거를 곱할 때가 제일 크다 가 되는 거고요. y분의 x는 작은 거를 큰 거로 나눌 때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2분의 1이고 큰 거를 작은 거로 나눌 때가 제일 크겠죠.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해석하는 방법을 축약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x가 3 이상 10 이하고 y가 2 이상 6 이하야? 그럼 x 더하기 y의 범위는 그냥 5 이상 16 이하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뺄셈 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봐, 그건데요. 약간 자귀적이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해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음수가 떨어졌을 때도 보거든요. 자, 어려워요 이제는.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x, y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둘 다 제일 작은 거를 쓰면 10으로 나와버리는데 그건 커지거든요.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는 하나 끼고서 마이너스가 제일 작을 때로 가야 돼서 이때는 마이너스 6이 제일 작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반대로 제일 커질 거면 여기서 제일 작은 것과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만나서 제일 커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저런 걸로 의존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비틀어서 나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 얘들 지금 보면은 모두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x, y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분수 나오면 더더욱 빡세지겠죠. 이거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넘어가고요. 우리 연립 기본 문제 3, 4를 통틀어서 딱 한 문제만 할 거예요. 딱 하나만 할 건데, 우리 2-1 내용 잠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달아 부등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 칸 끊고 한 칸 끊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꼭 하면은 물어보는 이야기가, 선생님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를 끊을 때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을 게 아니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정확히는 얘가 성립하면 얘는 맞는데요, 얘가 성립한다고 제가 맞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에서 1로 내려오는 건 다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지우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봐요. 여기서 위에 줄을 작성하는 건 돼.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A가 제일 작은 건 알겠는데 BC 중에 누가 더 크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아니게 돼서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1번과 2번으로 딱 맞춰 끊어야 되는데, 그럼 1번 부등식을 끊어보면 x 더하기 3이 x 이상이다와 2번 부등식을 끊으면 이렇게 되네요. 2분의 x는 마이너스 5 이하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0은 마이너스 3 이하다가 나오고요. 여기는 2x가 마이너스 10 이하다가 나오거든요. 자, 선생님, 연립부등식 풀 때는 겹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얘는 x에 뭘 갖다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야, 너 뭐 먹을래? 했을 때 난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 마라탕 먹는다? 하면서 마라탕 집에 가면 되는 거죠. 그냥 요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0 이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으로 갈게요. 이제 부등식을 넘어서 연립부등식의 상황인데 문자가 껴있는 상황. 여기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 추구하는 바였죠. 사실 앞부분까지는 2-1 내용에서 기본적인 연산 내용이 좀 껴있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죠. 저 1번을 정리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모든 식의 상황을 다 식으로 손으로 쓰는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로 갈 수 있는 스텝을 늘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누구는 그 보폭이 넓은 분이 있고요, 누구는 좁은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스텝마다 다를 텐데, 보통 이런 문제 난 보면은 이걸 먼저 전개한 걸 쓰고 있지 않아요. 나는 3x, 5x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여기 먼저 씁니다. 그리고 여기 4하고 17이고 마이너스 5잖아요. 우변은 10이고 좌변은 4죠. 그러면은 넘어오면은 12에서 4 빼고 8이죠. 그래서 8 쓰고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한 거를 바로 넘어가시는 거죠. 왜냐면 모든 상황을 손으로 쓰면 머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걸 손으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 전개하고. 그래서 그게 풀이 과정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풀이 과정을 잘 쓴다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럼 x는 마이너스 4초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x 왼쪽에다 한번 써.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2a 플러스 2.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 근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제가 보폭을 늘리니까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너무 많이 늘린 거겠죠. 그 이제 절충안을 잘 잡아야 될 거예요. 계산 실수는 안 나오는데 속도는 효율적이 나오는 약간 그 자기만의 호흡이 있거든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통 연립부등식 볼 때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 볼 때 그림 웬만하면 안 그린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 끼고 있는 경우 있죠. 요 경우는 그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분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해가 B초과 4 미만이에요. 근데 1번은 마이너스 4초가래요. 그럼 마이너스 4를 해놓고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난 이 주황색 동그라미를 할게요.
2번은 주황색 동그라미보다 작은 범위야. 만약에 주황색 동그라미가 여기 있었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해가 없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겹치는 해가 없다. 근데 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겠지, 그림은. 얘도 마찬가지. 설령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였는데 걔랑 주황색 동그라미가 같은 점에 위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흰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민영이 점심 먹고 오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겹치는 부분이 없죠. 왜요? 둘 다 비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겹쳤을 때 만나는 부분이 생기기 위한 유일한 경우는 둘 다 구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라스트는 뭐 이런 거겠죠. 일로 갈까요? 마이너스 4 하고 주황색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게 B초과사 미만이니까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4, 이 흰색이 B가 되겠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이며 주황색 동그라미는 4가 주황색 동그라미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가 4가 돼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2A는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이거 경우 나눴으니까 내가 저번에 경우 나누면 이름을 분명히 해야 된다 했거든요. 요 녀석의 이름은 주황색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요 녀석은 주황색이 마이너스 4인 경우, 요 녀석은 주황색이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돼서 사실은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에서만 답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대입해보잖아요. 그럼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7이 나온다가 되는 거고요. 이게 1번 2번입니다. 해가 없어야 한대요. 해가 없을 거면 두 줄씩 끊습니다. 이렇게 끊고 밑에를 1번, 위에를 2번이라 하죠. 그럼 밑에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오른쪽에 나오네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7x에서 12x를 빼니까 마이너스 5x가 오른쪽에 남고요. 14 더하기 6이니까 20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a 빼기 20이 됩니다.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20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동그라미와 세모로 분류해 볼게요. 얘네 둘이 해가 없어야 된대요. 근데 해가 없기 위해선 위에 녀석의 초록색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 여기 위치했을 때 이 초록색 동그라미보다 x가 크고 초록색 세모보다 x가 작다. 뭐 이런 그림이어야지 안 만날 거예요. 날개로 펼쳐지니까. 근데 둘 다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겹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세모와 동그라미가 여기까지는 어차피 한 명도 안 만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만나는 범위가 생겨요. 근데 해가 없도록이기 때문에 세모가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모 자리에 이걸 쓰면 세모가 동그라미 보였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제가 등호를 깜빡하고 안 써서 실수로 틀렸어요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기거든요. 요 등호를 쓰고 안 쓰고의 디테일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요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최종적으로 등호 판단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 풀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유제까지 한번 해보세요. 유제 5번입니다. 가볼까요? 이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할 거예요. 왼쪽은 6x, 5x니까 넘어가면 혹시 자, 먼저 하고 계세요. 비도 오는데 이걸 틀어놓고 영화나 보고 있네. 레퍼런스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걸 오프닝송이나 엔딩송을 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추천받아요 하니까 맞아요. 푸른 산호초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푸른 산호초가 뭐야 하니까 유진스의 한이가 커서 유명해서 자, 가보죠. 이거랑 이거 정리를 해보면 저기 6x 그리고 오른쪽에 5x 넘어가면 x
3 마이너스 2 넘어가면 5. 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 2번은 1동그라미죠. 2동그라미 하면은 4x 5x니까 넘어가면 x. 어차피 여기는 안 바뀔 거고 3 넘어가서 4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거는 어렵네요. 일단 범위가 동그라미 세모 두 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해가 존재해요.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그림이 뭐 세 종류의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동그라미가 오른쪽, 세모가 왼쪽에 있어서 동그라미보다 작고 세모보다 작다 해서 그 세모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이거를 반대로 한 케이스.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가 있고요. 둘이 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뭐로? 마이너스 2로.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요. 밑에 거를 잠깐 볼게요.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2라면 동그라미가 얘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7이다 가 되는 건데요. a가 답은 일단 아니죠. a가 7이다가 안 되는 이유는 7을 세모에다 넣어보라고요. 그 세모는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세모가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게 모순이죠.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될 거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세모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a는 3이라는 거니까요. a가 3이면 동그라미는 2가 돼서 상황이 아다리가 맞죠. 그리고 세모랑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2로 같아지는 건 불가능해요. a가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탈락이었네요. 요게 잘 푼 거예요. 요렇게 해야 잘 푸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 문제들은 여기서 하면 너무 지지부진해져서 넘어갈 겁니다. 2차 부등식으로. 자, 1번을 푸는 방법을 정의에 입각한 것과 기하적으로 푸는 것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절대값 x 빼기 3이 1초가 2 미만이래요. 정석의 특징 1차 방정식이나 부등식 나오면 꼭 절대값 나옴. 복잡해지는 거 상황 만들려는 거 저런 특징이에요. x가 3 이상이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지만 x가 3 미만이면 절대값이 반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양쪽에 3을 더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서 양쪽에 다시 3을 더하면 근데 우리 부등호를 보통 오른쪽으로 적죠. 그래서 자, x가 3 미만일 땐 이게 만족해야 되니까 성립하고요. x가 3 이상일 때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3 이상인 범위에 있으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얘 또는 얘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인데요. 우리 요것도 한번 나오는 김에 들어가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수직선 배울 때 절대값 나오거든요. 그때 절대값 a 빼기 b를 뭐라고 배우냐면 a와 b 사이에
수직선상의 거리라고 배웁니다. B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3은 x와 3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일단 3을 찍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x라는 점은 거리가 1보다는 커져야 되고 2보다는 작아져야 돼. 그러면 한 칸은 더 오른쪽에 가져야 되고요. 두 칸만큼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4보다는 더 가는데 5에는 도달하면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2, 여기를 1로 잡은다면 왼쪽으로 한 칸 가고 거기서 한 칸 더 간 요 사이까지는 들어와줘야죠. 그래서 1초가 2미만 또는 4초가 5미만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요게 이제 중학교 1학년식 풀이에요. 요것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다라고 난 여겨집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연달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연달아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알맹이가 0이 되는 지점에 깃발 꽂는다. 깃발을 꽂으면 마이너스 1과 2가 0이 있을 것이고 x 플러스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여기는 한쪽에는 마이너스 등호로 줄게요. 여기는 이러면 등호가 전부 다 끼게 됐죠. 그러면 x가 전부 다 마이너스면 계산은 미리 하고 가죠. 이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라고 저 절대값이 다 사라지고요. 여기서는 자양수가기 때문에 2x 빼기 1이 5보다 작다가 되고요. 여기서는 x 플러스 1은 양수고 x 빼기 2는 음수이기 때문에 사라지면서 3은 5보다 작다가 됩니다. 뭐가? 저 부등식의 절대값만 없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요 녀석의 그림을 y, 요 녀석의 그림을 y라고 주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 좌변 함수가 y는 5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구해봐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우변 함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y는 5니까 그냥 직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좌변 함수는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좌변 그래서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감소하다가 그대로 있다가 증가합니다. 그럼 좌변 함수의 모양, 즉 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가 y는 3이다가 y는 2x 빼기 1이 되는 거죠. 감소함수 기울기 0 증가함수를 바뀌어요. 그리고 요 라인이 x는 마이너스 1인 라인이고 여기는 x가 2인 라인. 이렇게 꺾인 점은 좌표를 표시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y는 5보다 이 함수가 밑에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등호는 지금 포함 안 돼 있어서 밑에 있는 범위는 여기가 됩니다. 마치 이 그림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교점의 좌표랑 여기 교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네요.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5의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돼서 슉 마이너스 2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5고요. 여기는 슉 3,5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이다 라고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술적인 풀이는 정석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정리해 보시고요. 밑에 유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가볼게요. 유제 6번에 1번입니다. 절대값 x 빼기 1이 2x 빼기 5보다 작대요. 그러면 x 빼기 양 x가 1 이상일 때랑 1 미만일 때로 나눠서 1 이상일 때 x 빼기 1이 2x 빼기 5보다 작다. 그대로 양수로 나갔죠. 그런 다음에 x가 4초가다. 그래서 x가 4초가다 하나 나오는데 항상 이국신성 받으라 그랬어요. 1 이상일 때 얘가 되는 거니까 1 이상일 때 되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범위 나왔고요. x가 1 미만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2x 빼기 5, 3x가 6, x는 2초가다 했는데 x가 2초가라 그랬는데 1 미만이 되면 받을 건데 하니까 그럼 나 모순이네? 달라. 그래서 x가 4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로 범위 나눠서 갈 수 있으나 아까 전에 풀이했던 거 연습이나 좀 해볼까요? 덧셈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과의 거리가 3보다는 멀리 있고 7보다는 좁게 있대요.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고 쳐보죠. 그러면 3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2고요. 7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6이잖아요. 근데 등호가 둘 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하나. 그리고 3칸 왼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4 여기 있을 거고 7칸 오른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8이 있겠죠. 근데 이 사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등호 없어서 이 두 가지의 범위가 다 돼서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 2부터 6까지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갈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값 a와 절대값 마이너스 a는 동일하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식을 3 마이너스 절대값 3 빼기 x는 우리가 자주 보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뒤집을게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이 6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면 아까 했던 풀이 그대로 갈게요. 수직선을 긋는다. 첫 번째. 깃발을 꽂는다. 두 번째. 점선을 내린다. 세 번째. 한쪽은 등호를 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범위에서 부등호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높이 있는 범위. 얘는 2x 빼기 2가 6보다 높이 있는 범위. 얘는 둘이 갈라지면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니까 4가 6보다 크다라가 되는 건데요. 자, 당연히 얘 거짓말이죠. 알고 있어요. 근데 함수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좌변 함수 y는 범위에 따라 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다가 y는 4가 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게 y는 6보다 여기도 y는 6 그거를 잘라버리면 y는 6보다 위에 있는 범위, 즉 날개보다 높이 있는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할 거면 어차피 여기 교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6 4,6이 돼서 x가 i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i의 4보다 크면 된다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4단원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보면은 뒤에 기본적인 활용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 이런 거는 내가 하면 너무 지지부진하고요.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차 부등식. 그래서 지금 우리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1, 2단원에서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합니다. 여러분이 공부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복습을 목차를 보고 복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를 배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고1 수학의 기본기, 고등 수학의 기본기라고 했어요. 식 다루는 능력, 전개하고 3차, 4차 보고 이제 압축하고 그런 거 나누고 그러다가 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그 등식을 풀 때 3, 4단원은 항등식을 풀어요. 항등식을 풀고 그 항등식 베이스로 나머지 정리까지 갔던 거죠. 여기 3, 4단원은 항등식이거든요. 그리고 5단원부터 13단원까지가 방정식에 관련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5단원, 6단원에서 실수, 복소수 다루거든요. 그리고 7단원부터 12단원까지가 12단원까지가 2차 방정식입니다. 물론 거기에 2차 함수까지 당연히 같이 들어가죠. 2차 함수. 보면은 얘로 기본기 다지고 등식에서 항등식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 안 다룬 다음에 이 복소수 다루는 것도 방정식의 잃어버린 절반을 찾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쭉 다 찾은 다음에 우리 13단원이 이게 여러가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일 겁니다. 맞나? 연립 방정식인가? 그치. 3차 방정식이 여기 껴있거든요.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상 13까지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봐야 되네요. 연립 방정식까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14단원이 이제 14, 15는 이제 방정식 너희 다 했지? 그럼 이거 부등식으로 한번 봐봐. 해서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까지 가게 되고 14단원은 1차 부등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단원이 2차 부등식으로 와서 하지만 아이디어는 계속 여기가 메인 디시잖아요. 7에서 13 여기 있는 걸 계속 꺼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로 보던 기술, 여기서 뭐로 보던 기술 이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운다라고 하면 공통수학원을 거의 다 봤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경우의 수만 볼까, 경우의 수와 행렬을 같이 볼까. 행렬이 끝내려면은 한 타임이면 끝나는 지식 전달의 짧은 용이거든요. 길지 않아요. 그 수능에도 아직 한 번 나온 적도 없고요. 근데 경우의 수는 좀 얘기가 다르죠. 경우의 수는 좀 오래 짚어드리는 게 좋긴 하거든요. 내가 맘먹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경우의 수만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기는 한데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립 그 2차 부등식 15단원을 진입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좀 계속 고민 좀 할게요. 뭐가 더 나이스한 선택일지. 경우의 수는 하면은 재밌는데 할 거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차 부등식이고 사실 이 2차 부등식은 우리 이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언제? 근해 분리랑 근해 부호 따질 때 겹치는 거 찾는 거 있었거든요. 오늘 주태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 근해 분리 따질 때 하던 그 겹치는 거 보는 기술 그리고 2차 부등식 나올 때 함수로 해석하는 거 보면은 아 같은 문제구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분 남았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대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시험지 좀 걷어갈게요. 시험지 좀 걷어가겠습니다.
네. 네네네. 어디 팔아먹었어? 네. 준